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사심한국사 에듀윌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고대국사의 성립과 발전에서 이제 고대국가 삼국통일이죠. 우리가 전에 삼국통일의 과정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통일신라의 발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의 왕을 쫙 배웠지만 통일 이후의 왕도 아주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부분은 제가 또 특별히 고안한 판서가 있어요. 요거로 딱 정리하면 여러분들 왕을 쫙 정리할 수 있고 이 진골기족과 왕권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꼭 판서를 하시고요. 자, 일단은 왕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포물선을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또 이렇게 쭉 반대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줍니다. 겹치게. 마치 샤넬 마크 반대로 이렇게 누운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왕들을 적을 건데, 자, 여기는 진골, 파란색은 진골 귀족의 권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골 귀족. 그 다음에 밑에 빨간색은 왕권입니다. 왕의 권력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라는 그렇게 이제 왕권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요 가운데 겹치는 부분에 여기에 무열왕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무열왕 이전에 여기 한 명만 더 우리가 알고 가면 워낙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여왕이기 때문에 선덕여왕을 좀 적어주고 갑시다. 선덕여왕은 우리가 업적을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문화재 3개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황룡사 9층 목탑이고요. 자장의 건의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분황사 모전석탑, 벽돌을 모방한 석탑이다. 하나 더, 이번엔 첨성대죠. 요렇게 3개의 문화재가 나오면 무조건 선덕여왕이다 라고 알아두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무열왕으로 넘어가면, 자, 무열왕은 쓸 칸이 없으니까 제가 요쪽에다가 적을게요. 최초로 진골 출신이 무열왕이 됩니다. 제가 선덕여왕과 무열왕 요 사이에 이제 진덕여왕은 지금 그 앞에 저기 진덕여왕을 지금 생략을 한 거고요. 자,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이에요. 왜냐하면 성골이 대가 끊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춘추는 삼국통일의 공을 인정받고 옆에서 김유신이 도와줘서 최초의 진골 출신으로 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열왕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무조건 성스러운 뼈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진골은 어느 정도 좀 있단 말이에요. 야, 나도 진골인데 그럼 왕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약간 왕위를 넘볼 수 있기 때문에 진골 귀족들을 눌러줘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집사부에 중시라는 관직을 점차 높이기 시작한 게 무열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열왕 때 한 개만 더 쓴다면 무열왕 때는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김유신이 이제 황산벌 전투로 백제 멸망. 백제 멸망 시점까지는 무열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쭉쭉 올라가요. 가장 정점에는 신문왕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신문왕과 무열왕 사이 신문왕의 아버지 누가 있어요? 문무왕이 있겠죠. 문무왕은 삼국통일을 완성한 왕입니다. 자, 무열왕이 백제를 멸망시켰어요. 누구 남았어요? 고구려 남았죠? 문무왕이 고구려를 멸망시켜요. 그러면서 문무왕 때 이제 나당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매소성 기벌포 전투, 나당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문무왕은 삼국통일을 완성했다. 삼국통일 완성했다. 그럼 무조건 문무왕. 그래서 나는 삼국통일을 완성했고 나는 바다의 용이 돼서 신라를 지키리라. 그럼 또 대왕암에다가 묻어달라고 했죠. 지금도 경주에 가면 대왕암이 있죠. 문무왕의 수중릉 바다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왕으로 넘어갈게요. 왕 이름은 한번 동그라미를 쳐놓을게요. 문무왕, 신문왕. 자, 신문왕은 왕권을 최고로 강화시킨 가장 왕권이 높았을 때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문왕이 딱 이제 즉위했을 때요. 장인어른이 반란을 일으켜요. 김흠돌 모욕 사건, 김흠돌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진골들을 엄청나게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골들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바로 관료전을 주고 관료전은
땅의 수조건만 주는 거야. 노동력을 주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그 전에 노급은 어땠어요? 수조건에다가 노동력도 주기 때문에 어때요? 그 노동력을 군사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동력은 빼겠다. 그냥 수조건만 준다. 땅에 관련된 그런 수조건만 준다. 해서 관료전을 주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그러면서 신문왕은 좀 뭔가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주 오소경제도. 거기다가 구서당, 이건 군사제도죠. 구서당 10정.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은 10정. 이런 식으로 통일신라에 뭔가 기반을 좀 마련했다. 자, 그것이 바로 신문왕이다. 신문왕은 요 정도 세 가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신문왕 다음으로는 이제 성덕왕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성덕왕. 성덕왕은 약간 좀 왕의 덕자가 들어가잖아요. 성덕. 뭔가 백성에게 덕을 좀 이렇게 덕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덕으로 정치한다. 백성에게 뭐를 주냐면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합니다. 백성들에게도 땅을 준다. 근데 요 개념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백성들에게 땅을 n분의 1로 나눠서 나누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백성들도 대대로 가지고 있는 개인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라는 왕토사상이라고 해서 모든 땅은 왕의 소유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백성의 소유권을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준 정전이라고 치자 하고 소유권 인정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 땅인데 국가에게 인정을 받았다 정전으로 뭐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덕왕은 하나 정도만 더 한다면 당과 적극적으로 수교를 했다. 왜? 그 전에 나당 전쟁으로 조금 당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 성덕왕 때부터 교류하기 시작했다. 당의 우스문물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점 근데 왕권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어. 빨간색 그래프가. 경덕왕. 자, 성덕경덕. 경덕왕 때는 약간 왕권이 약하세요. 근데 경덕왕은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왕이야. 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데 그 뭐냐면 당과 수교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그런 명칭을 당의 명칭으로 좀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부의 중시였던 거를 시중으로 바꾼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일은 똑같아요. 명칭만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국학을 여기 하나 빼먹었네. 신문왕의 국학까지 씁시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국학 국학을 설치했다. 국학을 설치했던 것도 왕이 유교적인 인재를 융성한다. 왕이 인재를 뭐 직접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런 국학을 뭐 강조한다. 뭐 유교를 강조한다. 이래가지고 왕권 강화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국학이라고 했던 것을 태학으로 바꿔요. 태학. 그래서 이게 태학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학감이라는 게 중국에서 태학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꾼다. 그리고 하나 더 경덕왕 때 결국은 노급이 진고의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노급이 부활됩니다. 그래서 요거 경덕왕은 명칭을 중시에서 앞뒤 거꾸로 시중으로 국학을 태학감으로 그리고 노급을 부활시키고 왕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겹치는 부분 바로 해공왕입니다. 이 해공왕을 기점으로 왕권이 쫙 떨어지게 돼요. 이 해공왕은 어렸을 때 8살인가에 즉위해가지고 해공왕은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결국 진고의 귀족들의 그런 다툼 속에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해공왕 때 진고의 귀족들의 반란 이것을 96 각간의 난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한능검에서는 각간 이 각간들은 이벌찬 그런 계급으로 좀 약간 높은 진고의 귀족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96명이나 반란이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진고의 귀족들 반란이 일어나서 그 난리통에 결국 암살당하죠. 피살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피살. 해공왕이 죽음으로 인해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 김춘추, 김씨, 무열한계 김씨 세습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열한계가 단절이 됐어. 그 뒤로는 이제 아무나 이제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뒤로는 뭐 내무랑 방계 뭐 이러면서 막 서로 내가 왕이 되겠어 이러면서 이 뒤로는 왕을 5년 정도 한다든지 아주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이 뒤부터 왕들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선지에 자주 나오고 여러 번 출제되는 왕들만 제가 적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해공왕 다음으로는 우리가 꼭 알아줘야 되는 왕은 이쪽에 칸이 없으면 위에다 쓸게요. 원성왕. 원성왕 정도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독서 삼품과. 삼품.
세 가지 품질로 나눈다. 이건 뭐냐면 독서량을 가지고 1품, 2품, 3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품, 중품, 하품이거든요. 세 개의 품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가지고 관직을 준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과거 제도까지는 아니어도 과거 제도를 실시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제도는 고려 광종 때 처음 실시하고 독서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 관직을 좀 주려고 한다. 약간 이거는 수능 보기 전 약간 수시 모집 느낌으로 약간 자격증이나 포트폴리오 가지고 대학 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느냐를 보겠다. 자, 그 다음에 원서강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 봐줘야 되는 게 바로 헌덕왕입니다. 헌덕왕의 헌자 기억하시고요. 아주 왕위 다툼이 심해져가지고 바로 유명한 김원창의 난이 나타나죠. 김원창이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으아! 김주원은 무열한기였거든요. 있긴 있었어. 근데 이게 왕이 선정하고 그런 회의에 홍수가 나가지고 지각을 했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못 됐어. 그래서 왜 우리 아버지가 왕이 안 된 거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게 김원창에 난 헌덕 김원창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봐주시면 문성왕 정도. 이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잘 나갔어요. 해상 세력으로 아주 권력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장보고가 나는 이 부와 뭐 약간 재력 이런 건 다 차지했다. 명예, 약간 뭔가 권력을 잡겠다. 왕의 장인이 되겠어. 우리 딸들을 왕비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이제 꿈을 꿨던 거죠. 그래서 왕비 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막 다 도와주고 군사력 도와줬는데 배신을 당했어.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던 문성왕 때 장보고의 난. 문성왕, 장보고의 난. 자, 그리고 두 왕만 더 보도록 할게요. 진성여왕 정도. 진성여왕은 통일신라가 망해간다라는 대표적인 우리 진성여왕의 사치 이런 얘기 들어봤죠. 진성여왕의 사치로 인해서 이때 농민 반란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성여왕 때 한 가지 정도만 적어볼게요. 원종과 애노의 난. 이건 어떻게 외워주면 되냐면 원통한 종과 슬퍼하는 노비 이런 식으로 막 농민들과 노비들이 반란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세금 독촉이냐. 진성여왕이 세금을 독촉을 했거든요. 마지막은 그냥 경순왕만 적어줄게요. 마지막 왕.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은 결국 태조왕건에게 나라를 갖다 바쳤죠. 그래서 태조왕건이 기분이 좋구나. 얘 이름이 김부인데 김부로 하여금 경주를 시급으로 준다. 경주 너 가지고 네가 경주의 사심이 되어라 라고 고려 때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경순왕은 그냥 멸망. 나라 갖다 바침 끝. 자, 그래서 여기는 앞부분은 여러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데 뒤에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뒤에는 해공왕 이후로 아주 난리복작 부르스다 막 서로 막 싸우고 진골 다툼, 왕위 다툼 너무 심한 그런 와중에 원성왕은 독서 3품가를 실시했는데 사실 잘 이행은 안 됐어요. 진골귀족들의 원성을 사가지고 결국 잘 시행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성을 샀다. 독서 3품가 진골귀족들의 원성을 샀다. 헌덕왕은 원성, 헌덕왕은 김헌창, 헌덕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한능검을 주관식으로 보지 않잖아요. 객관식이니까 헌 연결하면 짝짝꿍 해주면 돼요. 장보고의 나는 문성왕, 장보고가 성이 났어. 성났다. 자,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에나 왜 슬퍼하게 돼? 진성여왕이 사치스러웠으니까 진성여왕이 진상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진상. 사치스러웠고 세금 독촉하고 막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경순왕은 멸망을 했고요. 경순왕은 순순히 망했고 자, 그 다음에 앞에부터 다시 한번 본다면 선덕여왕 요 세 가지 문화재 기억하시면 되고요.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 바로 무열왕은 김춘추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나당 동맹을 맺어서 신라가 통일할 수 있게 도와준 김춘추. 자, 그 다음에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멸망, 나당 전제, 삼국 통일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문무왕과 관련된 거. 물론 문무왕이 만들진 않았지. 죽은 다음에 한 거니까 신문왕이 만든 거지만 우리가 사료에서 대왕암이라던가 아니면은 가문사지 석탑. 가문사 자체가
지금은 가문사지로 남아있지만 그때는 가문사였겠죠. 그래서 가문사지 석탑이 나오고 관련된 왕은 이제 이게 사실 대왕암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원찰이 가문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문사지에 뭐 절을 저기 가문사지에 물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이제 뭐 문무왕이 막 이렇게 용처럼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거고 만든 건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고사가 많이 나오느냐? 사료가 만파식적 나옵니다.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불면 뭐 태평성대가 열리고 이런 게 이제 신문왕 때 왕권 강화를 어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관료전 폐지, 관료전을 주고 노급 폐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리고 국학 설치. 오히려 구조 오소경 구서당 십정보다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국학 설치 여기서 더 자주 나와요. 성덕왕은 정전 지급만 기억해 주시고요. 경덕왕 같은 경우에는 다 중국식으로 바꿨고 요거 나오면 정말 지엽적 선지. 노급을 부활했다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해공왕은 죽음을 당했어요. 왕권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원성왕은 독서상품가, 헌덕왕은 김원창, 문성왕은 장보고, 진성여왕 원종 애누에난, 경순왕은 멸망. 요렇게 신라를 쫙 정리해 주시면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필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교재 피시고 같이 한번 밑줄 그어보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전제 왕권의 강화. 아무래도 흔한 진골이었기 때문에 전제 왕권을 강화했어야 됐다. 무열한 김춘추, 진골 출신 최초다.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킨 것까지가 무열왕. 그 다음에 문무왕은 당과 연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고구려 멸망시키고 매기전투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온다. 매소성이 어떻고 기벌포가 어떻고 이렇게 나오면은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 문무왕이다. 자, 그 다음에 신문왕은 가장 왕권을 강화시킨 왕으로서 김음도래난 아주 자주 나오죠. 맨날 김음도래난이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만파식적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신문왕은 너무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가장 기출이 많이 된 최다 빈출 왕입니다. 그래서 신문왕은 김은도래난 그리고 진국의족을 눌러주고 관료전,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주고 노동력은 주지 않는 노급 폐지.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고 구주, 오소경 완성 9개의 주에다가 오소경은 작은 수도. 왜냐면 금성이 너무 이렇게 통일을 하고 나서도 엉덩이 쪽에 약간 동남쪽에 치우쳐였기 때문에 오소경을 만들고 국학을 설치하고 구서당 십정을 정리하고 가문사를 짓게 됩니다. 이거는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성덕왕은 하나만 외워주라고 했죠. 정전 지급. 백성에게 정전. 약간 덕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주었다. 자, 그 다음에 또 근데 하필 경덕도 덕이긴 하네. 자, 경덕왕 같은 경우에는 이 성덕대왕 신종을 제작하고 시작했고요. 사실 이거 완성한 건 해공왕입니다. 노급을 부활한 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통일신라의 통치체제 정비입니다. 물론 이 뒷부분의 왕들은 그 교재에 지금은 안 나오는데 뒤에 신라 망할 때쯤에 조금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는 미리 뒤까지 한 겁니다. 자, 중앙 통치 같은 경우에는 집사부와 집사부의 장관인 누구? 시중. 자, 중시였는데 아까 경덕왕 때 시중으로 바뀌었죠. 자, 중앙 통치는 위하부를 비롯한 13부인데요. 근데 왜 가로 안에 14부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보면은 좌이방부, 우이방부라는 이방부가 있는데 좌우 이방부로 합쳤을 경우에는 13부도 맞고 따로 뭐 좌이방부, 우이방부를 나눴을 경우 14부라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약간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나누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사정부를 설치한다. 그래서 외사정을 파견한다. 그래서 외사정이라는 건 지방을 감찰하는 그런 감찰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사실 구체적으로는 조금 문무왕 때 외사정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는 구주 오소경제도였고 향과 부곡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고려 때 제일 자세히 배워요. 향, 소, 부곡은 특수 행정구역으로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게 합니다. 향, 부곡은 국가에서 필요한 곡물을 생산을 하게 되는 국가 필요 물품, 곡물, 생산.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 짓는 건 다 국가한테 갖다 바치는 뭐 그런 식의 좀 낮은 그런 식. 이 향, 부곡은 처음에 왜 만들어지게 된 거냐면
이때 삼국통일하는 과정에서 백제의 땅과 고구려의 일부 땅을 좀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역을 포로 지역처럼 만들면서 그 지역은 조금 더 신라, 경주나 신라가보다는 조금 낮은 좀 천한 지역처럼 하면서 너네는 앞으로 우리의 포로처럼 농사지어서 국가에다 갖다 내 이런 식으로 향복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와 외사정 제도가 있습니다. 자, 상수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질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지방관을 한 번씩 수도에 와 있게 합니다. 수도 금성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지방관이 내가 만약에 뭐 부산에 산다. 그럼 부산에서 이제 부산 지방관인데 저기 수도로 갔어. 그럼 부산에서 일이 저질러지거나 뭔가 반란이 일어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런 식으로 약간 인질로 잡고 있는 그 지역 대표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상수리 제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고려 때는 기인 제도로 이어지게 돼요. 고려 때는 기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볼모로 잡아. 아들을 개경에 공부시켜라 해서 아들을 데리고 있으면 그 지방 호족들이 아들 때문에 반란을 못 일으키게 뭐 그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외사정을 파견한 거 여기 나오네요. 여기 문무왕 때 아까 설명한 거 문무왕 때 외사정을 파견했다. 자, 군사 조직은 구서당 10정인데 구서당은 중앙군으로서 여기다 민족융합이라고 좀 써주세요. 민족융합적인 성격이 있다.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고구려 사람들 워낙 잘 싸우니까 옛 고구려인, 백제인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가면 이제 구서당, 민족융합적으로 중앙군의 그 백제인도 고구려인도 편제를 시켜줬다. 자, 그 다음에 십정은 지방군입니다. 근데요, 요건 여러분 교재 지도가 있어요. 구주거든요, 전국이. 근데 구주인데 왜 십정이냐? 맨 위에 있는 국경지대가 한주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국경 그 휴전선 근처에 막 GOP 있고 그쪽에 군이 제일 많습니다. 왜요? 국경선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북한이랑 붙여 있는 그 약간 휴전선 쪽이잖아요. 막 비무장지대 있고. 그런 식으로 한주는 국경지대라서 두 정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10개입니다. 구주지만 10정이다. 자, 그 다음에 유교인형 강화, 국학 기억해 줍시다. 신문왕 국학 별표. 그리고 독서 상품과 실시 나오죠. 아까 나 말했었던 원성왕 때 독서 상품과 독서량을 가지고 관직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 과거 제도의 좀 전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고. 자, 오늘은 이렇게 통일신라에 대해서 쫙 배워봤는데요. 아까 그 표만 완벽히 이해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또 다들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 아까 제가 그 표 그린 그 필기 있잖아요. 거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운 좋으면 두 문제. 한 문제는 신문왕에 대해서 나오고 한 문제는 진성여왕 때 농민봉기에 대해서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사회 부분에서 또 배울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본다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5회 기출 3점짜리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렵게 나오냐. 밑줄군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골라보자. 이곳은 명주 군왕 김주원의 묘야. 김주원 동그라미. 김주원이 키워드죠. 그의 아들 김원창이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어. 열받을 것 같긴 해. 김주원이 그 회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왕이 되는 건데 홍수가 나가지고 늦어가지고 발이 묶여서 못 갔어.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홍수가 무서웠죠. 자, 그래서 김주원과 김원창의 삶을 통해 해공왕 피살 이후에 얼마나 왕위 쟁탈전이 심했는지 이 시기는 신라 후대죠. 하대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필기한 그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필 이미 다 지웠으니까 이렇게 제가 그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걸 안 했네. 뚠뚠뚠뚠뚠 점점점점점 찍어서 여기가 이제 신라 통일신라로 치면 상대, 중대, 하대, 상중하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여기 앞에 상대는 이제 그 전에 뭐 선덕여왕 때가 상대고 이제 무열왕 때 이후부터 중대, 그리고 신라 하대 혹은 신라 후기라고 하죠. 통일신라 후기. 하대는 이제 왕권이 많이 약화되고 혼란기다. 이렇게 이 겹치는 부분 중심으로 상중하 그렇게 필기한 데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요거는 지금 신라 하대고요. 김원창이니까 구체적으로는 사실 아까 나왔던 헌덕왕이에요. 왕위 다툼이 심할 때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걸 골라볼게요. 왕의 장인인 김음돌의 난이 일으켰다. 요거 신문왕이잖아요. 신문왕은 중대입니다. 딱 봐도 신문왕은 하대 느낌은 아니죠. 왕권이 아주 강화됐을 때고. 2번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제가 거칠부 국사 선지로 많이 나온다고 했죠. 고흥의 서기. 거칠부 국사는 진흥왕 통일 전.
자, 김춘추가 진고 출신 최초로 왕이 올랐다. 무열왕이죠. 신라가 이제 막 중대 딱 시작되는 왕. 자장의 권위로 황룡사 구축목탑 누구예요? 선덕여왕. 우리가 이렇게 한능관 공부하면서 문제 풀 때 이 선지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무슨 왕인지 써가면서 공부하세요. 그럼 이거 자체가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 학습이 되는 겁니다. 공부할 때 그냥 답만 띡 하고 채점하고 끄으면 안 돼요. 내가 왜 틀렸는지, 이게 왜 이게 맞고 이게 왜 틀리는지 이렇게 체크하면서 풀면 한능검 시험 볼 때 여러분 시간이 모자라진 않거든요. 그래서 풀 때도 이렇게 풀 때는 앞글자만 쓰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앞글자만 딱딱딱 써서 이게 무슨 왕인지 좀 공부해가면서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3점짜리 문제인지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체증이 누구야? 이 체증이라는 단어는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도 체증은 따로 안 외워요. 그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승려는 아니에요. 그냥 스님인데 구산선문이 포인트죠. 구산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척하였다. 구산선문은 무엇이냐면 선종이에요. 선종이 유행했다라는 건 바로 신라 하대, 신라 말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신라 하대에는 왕위 다툼도 심하고 이러면서 막 지방 호족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선종이 유행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사만 했기 때문에 종교를 안 해서 지금 아직 안 들어봤지만 이 선종이라는 건 참선을 중시하는, 내가 혼자 스스로 해탈하고 이렇게 수양을 하는 참선을 중시하면서 약간 교종, 그 경전을 해석하는 그런 불교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선종의 이론이 그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호족들이 되게 좋아했고 호족들이 이 이론을 이용해서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왕족불이니까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신라 말에 막 궁예, 막 후백제, 후고구려 그러면서 거기서 왕건이 나오고 이러한 분위기로 가게 된 게 선종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선종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 5번입니다. 그래서 선종이 유행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승려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야. 그럼 나의 스님은, 내 스승님은 부처네? 그럼 스승님의 사리도 버리면 안 되겠지. 부처님의 사리와 같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승탑을 만들기 시작해요. 승탑이 많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승탑이 발전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승탑들이 막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선종하면 승탑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되는 문제였어요. 이 5번 선지 자체는 다소 까다로운 문제였죠. 자, 이런 식으로 통일신라 시기는 너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필기 위주로 하셔가지고요. 그 노트에 필기한 데다 밑에는 좀 남겨놓고 나중에 그 밑에 빈칸에다가는 우리가 나중에 종교라든지 문화사 배우면은 그 시기에 또 있었던 일을 추가로 좀 적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재 꼼꼼히 읽어보시고 복습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